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었다고 사기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림프와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유를 권유를 받았는데요. 항암을 하지 않으면 제 여명이 1년 정도다. 항암을 해도 거기에 플러스 1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죽음이 뭐지?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책을 쭉 찾고 있는 과정에서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는데요. 손이 덥석 이 책에 가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죽음을 대비한다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는 있으나 저의 그 본능은 역시 살아남고 싶은 이 본능은 어쩔 수 없다는 거겠지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고 집에 와서 단숨에 읽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희망이 막 몸에서 불타오르니까 제가 했던 그동안의 그 식이요법도 훨씬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죽음만 상상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책에 대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저자의 서문입니다. 30년 전 나는 첫 번째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극심한 가난과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낡은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번 더 오래된 낡은 분노들을 청소할 기회를 얻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작업을 하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정말로 돌이켜보니 저를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익히고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세상이 저에게 세상이 변한 건 아닌데요. 똑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루이세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이세이도 이러한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출판사를 열었고, 책을 썼고, 출판사를 열었고, 그 책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저처럼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삶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고, 또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그것이 큰 감동이 되어서 이 저자에게 독자들이 편지를 막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이세이의 입장에서는 그 편지들을 받고 보니 수북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다시 책으로 내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책 한 권이 탄생이 된 것이, 네,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이 탄생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책을 쓰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나 자신이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어느 특정 영적 성장 방향이나 관점을 홍보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순수성을 순수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책 한 권이 탄생이 됐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예요. 생각, 말, 행동, 의도, 그것이 네 가지죠. 생각, 말, 행동,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생각, 말, 행동, 이 의도는요, 우리 뇌에서,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 자신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는 생각 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의도 하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떤 인생의 그 어떤 각도, 그 인생의 질이,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각도로 벌어진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다시 책의 서문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은 그 다음 촛불, 그 다음 촛불, 그 다음 촛불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찍는 게 바로 이러한 그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저도 유튜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의 이 미약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제 이 말 한마디 또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암환우 여러분들에게 작은 촛불이 되어서 그분들의 삶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최근에, 저자 서문입니다. 최근에 내 책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5천만 개의 초가 또 다른 5천만 개의 초를 불빛을 밝힐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 모든 촛불이 모이면 우리는 전 세계를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라고 저자의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책은 1부, 2부, 3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건강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1장 질병 치유하기, 2장 통증과 상처 치유하기, 3장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기. 자, 2부는 일상을 주제로 해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기, 또 직업에 관한 도전을 다루기, 아이들과 가족 문제 다루기, 또 사랑하는 법 배우기, 이렇게 4가지 소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3부 감정과 행동. 자, 3가지 소 주제가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오래된 신념 바꾸기, 그러니까 안 좋은 신념을 좋은 신념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겠죠. 마지막 삶의 목적 찾기. 네,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 감정은 우리가 평생토록 살면서 감정과의 싸움 또는 감정 다스리기가 우리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모든 것이 감정의 지배하에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요. 가족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여러 관계에 지어진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의 관계, 뭐 아주 관계가 다양하지요.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네. 자, 그 속에서의 어떤 사랑, 네. 사랑이 결핍이 됐든, 사랑이 충만하든, 어쨌건 사랑의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삶은 사실 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이 건강, 일상, 감정과 행동, 이것은 우리 삶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요, 질병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읽어
한 두어 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빅토리아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앞으로 3개월 남으셨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일 겁니다. 아무래도 삶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우린 아직 신혼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인 짐, 그와 함께하는 기쁨을 그의 뇌 종양으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을 만들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내가 형이상하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인생관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병대 대령인 아버지 밑에서 규칙을 준수하며 사회 통념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해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뇌암 중에서도 치명적이라는 뇌 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표준 치료를 했다는 얘기지요. 2번의 뇌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다른 치료법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더 이상 의사들이 그려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이 넓은 우주에 우리를 위한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건강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척 했습니다.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건강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척 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지만 그에게 건강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감정과 그 건강했을 때의 감정과 모습을 느끼고 상상했습니다. 믿음이 곧 우리의 만트라가 되었지요. 자, 이게 사실은 처음에 들을 때는 또 읽을 때는요 굉장히 뭐야 이거 뭐 상상하면 된다고 굉장히 좀 고루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짐의 몸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들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진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보조제를 먹었고 과일, 채소즙, 해독요법, 침치료를 비롯하여 보완 대체 요법으로 유명한 휴스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기도 했지요.
우리는 현생과 전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종파를 초월하여 기도해 주었고 건강해진 남편을 상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각화 기법을 이용해서 종양이 줄어드는 상상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양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나의 길고 긴 치료 여정을 지켜본 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했는지 물어본다면 우리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바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고요. 아,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이런 말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접한 게 굉장히 여러 번이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또는 그건 너한테만 해당되는 일이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런데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은요, 지금 이 부분은요, 물리적인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병행한 게 정신적인 요법도 지금 같이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간 거죠. 몸의 건강을 위한 물리적인 요법도 모든 요법을 찾아서 다 했고요. 동시에 정신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적인 요법도 동시에 병행을 해서 수레가 돌아가려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이 수레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분들은 한 겁니다. 정신적인 요법, 물리적인 요법을 동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과 말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네, 이 대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 이것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생각과 말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바뀌어진 생각과 말이 내 암 치유에 굉장히 커다랗게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랍니다. 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생각과 말을 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짐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아유, 이게 뭐 이렇게 된다면 암 걸릴 사람 아무도 없겠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암 치유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책을 한 권을 다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지아에서 엘리사로부터 나는 31살에 매우 드물고 지독한 질병인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혼란스러웠을 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정말 공포에 짓눌리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자, 분명 잘 지내왔다고 생각한 삶이 암이라는 진단에 산산조각 날 줄 몰랐습니다. 갑작스레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지요. 의사가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암울함이 어떻게 내 삶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알고자 애썼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암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의미는 도대체 뭐지? 나보고 이대로 주저앉아서 죽으라는 말인가? 네, 별 생각 다 했지요. 그러면서 제 어떤 50년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째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엘리사도 똑같았네요. 자, 검사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병의 형태가 명확해지면서 절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검사 결과를 보면 정말 절망스러웠죠. 저도 뭐 8개월에서 12개월 삶이 네, 그것으로 끝난다고 병원에서 물리적인 검사 결과는 저에게 그렇게 그런 결과를 안겨줬으니까요. 항암을 해도 1년 정도밖에 더 못 산다, 연명치료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의사한테 저도 들었거든요. 정말 절망이 더 커졌습니다. 자, 다시 편지로 돌아갑니다. 어둠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빛을 찾았고 마침내 TV에서 그 빛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세이라는 위엄있고 사랑스러운 여성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루이스는 힘이 있는 목소리로 희망과 친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안도감을 주었는데 마치 사랑이 가득한 엄마의 목소리 같았지요. 평온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율이 아주 낮다는 의료 통계 수치와 예후가 좋지 않은 치료 결과, 그리고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치료 과정에 대해 줄곧 이야기하는 반면 루이스는 치유와 온전함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모두 잘 될 거예요. 이 경험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만 주어질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지고한 선을 위해 일어나고 있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만 계속 루이세이는 전해 주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암 진단 받으면 주변 사람들, 의사, 매스컴 뭐 이런 것들이 막 다가와요. 그들이 환자인 나에게, 암 진단 받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너 큰일 났다. 어떡하지? 1년밖에 못 사는데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해. 막 이런 메시지들이 저를 정말로 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거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얼마 못 사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얼마 못 사니까 그 1년 동안에 행복하게 충분히 살아봐. 결국 죽음을 전제로 한 메시지들만 사실 많이 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 저를 위한다고 하는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죽음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들도 거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루이세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이 경험으로부터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모든 게 어쩌면 또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황당무계한 것처럼 처음에 들려요. 뭐야 이 사람. 그런데요. 여기에는 정말 저는 어떤 우주의 비밀도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지금 설명하기에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차후에 나중에 차차 그런 내용들을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편지의 그 피상적인 내용들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편지로 돌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그토록 찾고 있었던 한 줄기 빛이었지요. 루이스의 말을 듣자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꺼졌던 불씨가 다시 점화되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지요. 실제로 나는 재투성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건강한 삶을 향해 새로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암 진단 받았을 때 처음에 저는 제가 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공부하지 않고요. 죽음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왜? 다들 죽을 거라고 말을 주변에서 하니까요. 의사도 그러고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뭐 죽었으면 하는 마음은 아닌데 그것이 암 진단받은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나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사람이구나. 암 진단 받기 전에는 나는 삶을 전제로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암 진단 받은 후에는 나는 이제부터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입장이 좀 바뀌더라고요. 완전 180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죽음에 관한 책들 그런 것들을 읽는 과정에서 루이세이의 책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루이세이 책은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도 한 2년 전 정도부터 읽어왔던 책인데 그때 얼핏 루이세이가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루이세이의 이 책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읽어볼까? 그냥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암진단 받기 전에 읽었던 그 느낌과 암진단 받은 후에 읽는 이 루이세이의 이 메시지는 그 강도, 저에게 다가오는 강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 어떤 우주의 원리를 넌지시 설명을 해주는, 전달을 해주는
이 메시지가 제 온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 전달을 해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2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 2개의 바퀴가 필요하듯 우리 몸이, 암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치료를 위한 물리적인 요법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마음의 치료, 정신적인 영역의 치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 수레바퀴는 물리적인 치료, 한쪽 수레바퀴는 정신적인 치유를 해야 해요. 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치료는 병원이든 뭐 이런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보통은 치유를 하는데요.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 것은 보통은 종교의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종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보편적인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 저의 정신적인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암 걸리기 이전보다 마음도 지금 훨씬 편안해졌고요. 아, 사람의 마음 관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니까요. 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기 전보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차차 시간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